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FA 시장 거품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 최재훈 선수 계약 후에 여러 관계자들이 의견을 좀 쏟아내는데 계약 규모 크다. 뭐 이거 거품 아닌가 이야기죠. 하나 정민철 단장의 항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FA 시장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100억 원이다. 단연 계약이다. 이게 대세라는데 과연 그럴까요? KT 위즈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FA 협상 지금 과정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현 FA 시장은 이제 모든 구단이 다 얽혀 있습니다.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최재훈 선수가 지난달 27일에 5년에 최대 54억 원, 5년 보장금액 49억 원, 옵션이 1년에 1억 원씩 최대 5억 원. 계약 이후에 지금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뭐 두 번째 계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제 오늘 제가 5명의 단장들하고 연락을 좀 취했습니다. 전부 공통적으로 제게 먼저 물어왔습니다. 최재훈 선수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앙스가 그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요? 요 이야기였죠. A 단장 얘기입니다. 최재훈 계약은 빨랐다. 타팀 이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는데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몸값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 단장은 내년에 FA가 되는 우리 팀 선수는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할지 고민이다. C 단장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 FA 선수들은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기대치가 올라간 눈치다. D 단장 얘기입니다. 우리 팀 선수도 초장기 계약까지 원하고 있다. 어떻게 설득을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 얘기인데. 정민철 하나 단장 타팀이나 야구계 반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했는데 오버페이가 아니다. 오버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정 단장 얘기입니다. 우리 팀 뎁스가 약한 것 인정하고 포수 뎁스 강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체 불가능한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다른 판단들은 다른 분들의 영역이다. 남의 판단은 남의 영역이죠. 내가 왈가왈부할 거리가 아니다. 거품이라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데 선수가 FA 시장에 나가서 여러 팀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알아본 뒤에 우리가 터무니없는 좋은 대우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최재훈은 대체 불가능한 리그 정상급 포수다.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협상 당시에 최재훈 선수의 타구단 이적 가능성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데려갈 것 같아서 몸값을 그냥 막 올렸다. 그런 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협상 시작부터 하나 구단뿐만 아니라 최재훈 선수 측도 타구단 이적보다는 하나 잔류를 최우선으로 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합니다. FA 시장 개장 이틀 만에 그래서 도장을 찍었고 사실상 물리적으로 타팀 이적을 진지하게 알아볼 시간도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정 단장은 우리 팀에서 5년간 해야 할 일이 많은 선수여서 이에 걸맞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마다 예상을 깬 FA 계약이 있죠. 그리고 타 구단들은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승토를 해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인데 타 구단의 FA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요. 특히 예상 범주를 뛰어넘는 계약이 나오면 다른 선수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고 또 이들 선수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구단 관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앓는 소리 죽는 소리 막 나오는 거죠. 이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지난해는 두산 베어스 정수빈 선수의 6년 최대 56억 원 계약이 이제 화제였는데 모 단장 얘기입니다. 2년째 잠잠하던 지난해 FA 시장이 정수빈의 계약을 기점으로 폭발해서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렇게 미치는 것 같다. 의견을 냈어요. 두산 할 말 있죠. 두산이 원래 정수빈 선수 협상에 앞서서 4년 기준으로 30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타팀 경쟁이 붙으니까 몸값이 수직 상승했는데 어쩌란 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18년 말에는 SK 시절의 포수 이재원 선수의 풀 개런티 69억 원. 그에 가장 많이 회자된 계약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팀 한 단장은 결국은 구단들이 이러한 시장을 만들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구단 관계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긴 한데 코로나 상황, 구단 수익이 급감한 이 부분들 그리고 뭐 셀러리 캡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FA 시장 과열 부분은 좀 걱정이 크다 얘기를 했어요. 오버페이는 그러면 뭘까요?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오버페이는 계약 당시보다는 이후 선수의 성적이 규명을 하고 판명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FA 계약 오버페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성공한 팀 관계자나 그 팀 팬들 사이에서는 절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상대 팀의 계약은 거품이 끼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바로 계약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수가 그냥 삽질을 한다.
그럼 다음에 그냥 팬들 야 지금 먹튀야 이런 거. 이거 완전 오버페이 아니었냐. 해당 팀의 팬들이 더 열받으니까요. 이 선수가 못하면 타 팀의 팬들은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팬들은 거의 제가 말 10개 구단의 팬층은 바로 이제 춘추 전국시대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에 승패가 딱 나눠지는 이러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딱 계약을 했을 때는 이렇게 계약한 당사자는 오버페이란 말을 하지 않고 반대쪽에서는 오버페이다. 근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오버페이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제 지금은 내릴 수 없죠. 계약했을 때는. 이 당시는 사실 나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해당 선수의 성적, 활약 이후 팀 성적 상승 여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김현수 선수, 양의지 선수처럼 100억 원대 초특급 계약을 해도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오버페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정수빈 선수가 올해 정규 시즌에서 부상 부진 경험을 합니다. 또 베테랑의 하나 이글스의 정우람 선수도 4년 39억 원 풀 개런티 계약을 했는데 올해 부진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죠. 이재원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부진하니까 팬들로부터 야단 맞는 거죠. 근데 하나는 최재훈 선수의 성장, 안정성에 투자를 했다는 주장이고 타 팀은 연봉이 2억 6천만 원인 선수 만 32세인데 이 보스에게 5년 계약까지 안겼나? 이 부분이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 팀 관계자가. 이후 선수의 활약상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최재훈 선수 계약이 다른 지금 FA 선수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키우게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연 계약, 100억 원 계약 뭐 이런 이야기 벌써부터 좀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는 단연 계약이 대업급 선수들이 기본 옵션처럼 뭔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업급이 아닌 선수도 단연 계약을 원하고 실제 또 언급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준척급 FA 선수도 6년 이상 계약을 염두에 두고 첫 상경례 자리에 딱 일면서 구단 관계자가 이 관계자는 원래 이제 2+1년 계약을 생각을 했다가 4년 계약 이렇게 조정을 해서 1차 협상안을 만들었지만 이건 뭐 너무 갭이 크다.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난해 두산 허경민 선수 7년간 최대 80억 원, 정수빈 선수 6년 56억 원인데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를 잡기 위해서 기간을 좀 늘려서 부담을 줄이는 장기 계약. 이거 늘어난 추세죠. 예전에는 길어야 4년이 대세입니다. 4년 뒤에 FA 재자격 생기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졌던 부분이 있죠. 근데 이미 여러 명의 대업급 선수들은 6년 계약 그 이상도 희망한다는 뜻을 프런트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선수들은 희망에 좀 부풀고 있습니다. 근데 FA 시장 최근에 외부 FA 시장에 특히 약간의 이상 기류가 조금 감지가 되는데 선수 측은 100억 원대로 몸값을 높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FA 시장 개장에 앞서서 여러 구단이 외부 FA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각 구단의 수뇌부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고민했던 지출, 생각했던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규모. 근데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선수 몸값이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고 팽창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구단들이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뭐야? 이렇게까지? 구단들의 움직임도 지금 좀 점점 구체화는 되고 있습니다. 1호 계약 다음에 지금 계약기 소식이 아직도 조금 없지만은 나흘째. 오늘 오후에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밑에서는 움직임이 좀 활발한데 수도권 한 구단은 외부 FA 후보군과 지난 27일부터 며칠간 상견례를 쭉 돌아가면서 몇 명을 만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략적인 시장 동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각 구단이 내부 FA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외부 FA 에이전시와도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시장이 그만큼 좀 오리무중이니까 돌아가는 흐름을 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수도권 한 구단 단장입니다. 내부 FA는 구단이 먼저 몸값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고 외부 FA는 원 소속 팀 등 타구단 오퍼 연동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다. 여러 구단 협상 담당자들이 이제 응용하는 전략 중 하나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FA 시장의 거품일까? 반대 의견도 있어요. 비수도권의 한 구단 단장 얘기입니다. 최근 FA 시장을 거품으로 규정하는 데는 이 단장은 좀 반대하던데 몸값 100억 원대 얘기가 내게도 들린다. 거품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이번에 나온 선수들이 가치가 좀 좋다, 높다는 거죠. 기존 누적 스탯이나 일관성, 꾸준히 잘해주는 것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높은 몸값 얘기가 나오고 거품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수들의 장기 계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리그의 선수층이었고
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업 선수들의 성장 기간이 더 길게 필요하니까 구단들이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다. 장기 계약은 여러 복합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KT 위즈 지금 뭐 우승 뒤에 지금 많이 바쁜 스토브릭을 보냅니다. 외국인 타자 헨리 라모스 선수도 온 영입을 했었는데 KT는 내부 F인 황재균, 장승우 선수는 기본적으로 잡는다는 기조인데 일단 두 선수 다 최대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승팀이지만 구단의 내부 FA 협상 기조를 이렇게 돌아보면 무조건 퍼준다가 우승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막 팍팍 쓴다가 아니라 조금 차분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긴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지지하면서 받는 거죠. 네. 장승우 선수는 계약 기간, 또 황재균 선수는 옵션을 어떻게 거느냐가 좀 변수가 될 거로 보이는데 KT는 내부 FA 협상과 외부 FA 체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구단 방침입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삼성 구단, 지금 최근 내부 FA인 박혜민, 강민호, 백정현 선수 한 번씩 만났다 그럽니다. 구단은 지금 선수들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대요. 아주 구체적인 금액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대략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삼성 구단은 이 내부 FA 3명하고의 계약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어요. 구단 차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더군요. 선수들도 지금 시장 상황 체크를 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눈치가 있고,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 지금 상황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딱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구단 입장은 급할 것 없다는 거고, 맞는 카드 제안이 지금 들어온 것은 딱히 없습니다. 특히 롯데자이언츠 쪽에 제안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12월 1일 오전까지. 그리고 이제 12월하고 1월이 비활동 기간이잖아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좀 기다린다는 건데, 삼성 구단도 좋은 트레이드 카드가 들어와서 만약에 이학주 선수가 타 팀으로 가게 되면 정말 더 잘할 거다. 동기부여가 돼서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좋은 카드가 오면 그래도 트레이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하지만 손해보고 내주는 선택은 없다고 말하고, 팀에 그냥 잔류한다 하더라도 내야 뎁스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니까. 마차도 선수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롯데, 이학주 선수 영입은 적절한 보상 카드를 통한 뎁스 강화 차원이라면 몰라도, 뎁스 강화 차원이면 몰라도 무조건적인 영입 시도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